단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고 금액 수식도 아래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표시가 되고 있죠.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식을 작성할 때 자동으로 참조 범위가 변하도록 하는 방법과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보면 제품별 팔림새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 제품별 수량 정보는 2열에 들어 있습니다만 제품에 대한 단가 정보는 오른쪽에 있는 이 제품 가격 테이블로부터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러한 가격 테이블로부터 단가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VLOOKUP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VLOOKUP 괄호를 열고 첫 번째 룩업 밸류는 품목 정보가 들어있는 C2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콤마를 하고 이 데이터를 어떤 영역에서 찾아오느냐 하면 가격 테이블 정보가 들어있는 영역을 이만큼 지정해 주면 되죠. 이 영역은 값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콤마를 한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는 품목 단가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2를 입력하고 콤마를 합니다. 이러한 값들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false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D셀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면 수식이 아래로 채워지면서 금액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VLOOKUP 함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가격 테이블 아래쪽에 딸기 요거트라는 신상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딸기 요거트가 추가가 되었고 단가는 4,800원 그리고 마진은 1,05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81번 행으로 가서 날짜와 팀 이름을 입력한 다음 딸기 요거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Not available 이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VLOOKUP 함수를 들여다보면 참조 테이블의 영역이 H1에서 J9셀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H1에서 J9셀이면 J9셀은 제주 유기농 녹차까지 들어있는 이 영역이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새로 추가해준 신상품인 딸기 요거트에 대한 정보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가서 J9셀로 되어 있는 이 수식을 다시 J10으로 바꿔주고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팔림새 정보를 100개로 입력하면 금액도 구해지죠. 매번 이렇게 수식에서 참조 범위가 바뀔 때마다 수식의 정보도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대개의 분들은 보통 두 가지로 해결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로 해결할 방법은 가격 테이블을 엑셀의 표로 바꿔주는 겁니다. 가격 테이블 내부의 셀을 하나 선택한 다음 삽입 탭 표 그룹에서 표 명령을 선택하거나 단축키인 컨트롤 T 키를 누릅니다. 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범위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머리글 포함에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한 영역이 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D2셀로 가서 수식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참조 영역이 들어갈 부분인 H1에서 J10까지 영역을 이렇게 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표 1 모두 이런 형태로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엔터키를 누르고 D2셀에 들어있는 수식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다 복사를 해줍니다. 됐죠? 제품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딸기 요거트 아래쪽에 이번에는 망고 바나나라는 신제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단가는 4,000원이고 마진은 1,4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새로 추가할 영역인 82번 셀로 갑니다. 날짜를 입력하고 서부라고 입력한 다음 망고 바나나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수량은 150개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D81셀에 있는 딸기 요거트의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줍니다. 금액도 복사를 합니다. 조금 전 단계에서는 딸기 요거트라는 신제품이 추가가 되었을 때 일일이 수식을 다 바꿔주었습니다만 가격 테이블을 표 형태로 바꿔주고 나니까 엑셀의 수식에서 참조 영역의 범위가 자동으로 알아서 변경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엑셀 표를 이용하면 가격 테이블의 범위를 일일이 바꿔주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알아서 수식이 변경이 됩니다.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 수식에 대해서 접근할 때 약간의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엑셀의 기본 함수 중 하나인 옵셋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옵셋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함수는 지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지정한 행이나 열 수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참조 영역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사용 형식은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인수를 가집니다. 이 중에서 레퍼런스, 기준 셀이나 로우즈, 행즈 같은 인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참조 높이나 참조 너비 값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게 되면 너비가 레퍼런스와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F13셀을 기준으로 행 방향으로 1만큼 그리고 열 방향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O13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합니다. 옵셋 괄호를 열어줍니다. 레퍼런스, 즉 기준 셀은 빨간색 셀이 되죠. F13셀을 선택해 줍니다. 콤마를 하고 행 방향으로 1, 열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위치니까 1,1이라고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행, 열 방향으로 각각 1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셀 하나의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콤마 한 다음에 참조 높이 1, 참조 너비 1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7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준 셀을 중심으로 해서 행 방향으로 한 칸만큼 가고 열 방향으로 다시 한 칸만큼 갔으니까 이 7이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수식에서 우리는 5가지 인수를 모두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옵셋 괄호를 열고 기준 셀이 들어있는 F13셀을 선택합니다. 행 방향으로 1, 열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하죠. 여기에서 참조 높이나 너비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위에 나올 2개의 인수를 생략을 하고 바로 엔터키를 눌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개 더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O14셀에 기준 셀인 F13셀에서 행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고 열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곳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옵셋 괄호를 엽니다. F13셀을 선택하고 행 방향으로 2,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합니다. 한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참조 높이나 참조 너비는 생략을 해도 되겠죠. 바로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14라는 결과값을 구해줍니다. 기준 셀을 중심으로 행 방향으로 하나, 2칸 이동하죠. 다시 열 방향으로 하나, 둘, 셋만큼 이동하니까 이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셀이 아니라 여러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셀을 중심으로 행 방향으로 2, 열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다음 거기에서부터 2개의 행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O15셀로 가서 등호 표시를 한 다음 옵셋 괄호를 엽니다. 기준 셀을 선택하고 콤마를 한 다음 행 방향으로 2, 열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이 위치로 가서 2개의 행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2를 입력해 줍니다. 참조 너비를 생략하면 하나의 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기준 셀을 중심으로 해서 행 방향으로 한 칸, 2칸 이동하고 열 방향으로 한 칸만큼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2개의 행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니까 12, 17 이렇게 가지고 오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저는 조금 전에 수식을 입력할 때 O15라는 하나의 셀만 선택을 한 다음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행에 걸쳐서 정보를 가지고 왔죠. 이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의 버전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어떤 수식의 결과를 배열로 돌려줄 때 범위를 일일이 다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줍니다. 만약 오피스 365가 아닌 다른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저처럼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고 두 개의 행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행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옵셋 괄호를 엽니다. 뒷부분의 수식은 앞에서와 같습니다. 기준 셀을 선택하고 두 칸만큼 이동, 다시 열방향으로 한 칸만큼 이동하죠. 이 위치에서 두 개의 행만큼 값을 가지고 옵니다. 괄호를 닫고 그냥 엔터 키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눌러서 배열 수식 형태로 입력을 해 주어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이 아닌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옵셋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트로 가서 단가 부분을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D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VLOOKUP 괄호를 엽니다. 룩업 밸류는 C2셀을 선택하면 되겠고 콤마를 해줍니다. 참조 영역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H1에서 J9셀까지를 선택하고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콤마를 한 다음 이 지정한 참조 영역에서 단가가 들어있는 정보는 두 번째 열에 있죠. 이를 입력하고 콤마 false를 지정합니다. 됐죠? 조금 전에 배웠던 옵셋 함수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네이밍, 다시 말해서 동적 이름을 정의해 주겠습니다. 수식 탭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관리자 명령을 클릭합니다.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름을 가격 테이블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참조 대상 부분에 들어있는 수식은 지우고 등호 표시를 합니다. 옵셋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옵셋 괄호를 열어줍니다. 첫 번째 인수는 기준셀 레퍼런스였었죠. 기준셀은 가격 정보가 들어있는 첫 번째 셀인 H1셀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옵셋 함수의 두 번째 인수는 행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지정하는 인수죠. 가격 테이블 영역에서 데이터가 실제로 시작되는 부분은 H2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1셀을 기준으로 1만큼 이동을 해야 하죠. 그리고 콤마를 해줍니다. H열에서 옆으로 이동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 방향으로 이동할 위치는 제로가 되겠고 콤마를 해줍니다. 가격 테이블 영역에서 H열에는 제주 유기농 녹차까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서 망고 바나나라든지 딸기 요거트 같은 새로운 품목이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될 때마다 어떤 값을 카운팅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도움을 또 받아야 하죠.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값이 입력될 때마다 카운팅을 해주기 위해서 count A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count A에서 A는 all, 다시 말해서 숫자나 금액이나 어떤 값이든 들어가면 무조건 카운팅을 해주는 함수죠. 괄호를 열고 H열의 열 머리글을 입력을 해서 H열 전체를 선택해 줄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H열 중에서 콜드브루부터 제주 유기농까지는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만 품목이라고 하는 표의 제목 부분은 빼주어야 제대로 된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빼기 2를 해줍니다. 콤마를 하고 이제 행방향으로는 몇 개의 값을 카운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countA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열 방향으로는 품목, 단가, 마진 이렇게 세 개의 열을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3을 입력하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로 돌아오게 되고 참조 대상 부분에서 이 수식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정된 범위가 흐르는 점선 형태로 표시됩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수식에 동적 이름 정의를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D2셀을 선택한 다음 참조 범위가 들어갈 이 부분 $H1에서 $J9까지를 범위로 선택하고 동적 이름으로 정의해준 범위의 이름이 가격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테이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D2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동 채우기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줍니다. 제대로 복사가 되었죠? H10셀로 가서 새로운 상품인 딸기 요거트 정보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딸기 요거트라고 입력하고 단가는 4,800원 그리고 마진은 1,050원이었던가요? 입력을 해줍니다. 데이터 맨 아래쪽으로 가서 81행의 날짜와 팀을 입력합니다. 딸기 요거트라고 입력한 다음 판매 수량을 100개라고 해주겠습니다. 단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고 금액 수식도 아래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표시가 되고 있죠. 가격 테이블을 엑셀의 표로 바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테이블이라는 동적 이름 정의를 하니까 자동으로 수식의 범위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까요? 딸기 요거트 다음에 망고 바나나라고 입력하고 단가 4,000원, 마진이 1,4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으로 가서 날짜와 팀 이름을 입력합니다. 수량은 150개. 단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 그리고 금액에 해당되는 수식을 복사하니까 이번에도 자동으로 수식의 참조 범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격 테이블을 엑셀의 표로 바꿔주지 않아도 동적 이름 정의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범위가 자동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변하는 범위를 만들고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조 테이블 영역을 자동으로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엑셀의 표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엑셀의 표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동적 범위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수식을 다루기가 조금 까다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엑셀 표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옵셋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 범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옵셋 함수를 이용하여 동적 이름을 정의한 다음 VLOOKUP 함수에서 동적 함수와 서로 연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업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